안녕하세요. 떠들고 싶어서 만든 채널의 다정 미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콘텐츠 추천 정도를 각도로 알려주는 추천 각도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의 대가 디즈니 픽사 작품을 저희가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각에 가까울수록 비추고 둔각일수록 추천인 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슝! 첫 번째 추천할 영화는요 바로 토이스토리인데요. 앤디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 우디와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총 1탄부터 4탄까지 나와 있는데 1탄은 새로운 친구 버즈의 등장, 2, 3, 4탄은 우디가 친구들을 찾아서 헤매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즈니와 픽사의 세계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시리즈로 특히 이게 장난감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다뤘다고 느꼈어요. 우정과 사랑뿐만 아니라 되게 이별이나 장난감들의 버려짐 혹은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잘 다룬 영화라고 느꼈고 또 다소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특히 2편에서 그 우디를 이제 아저씨가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중간중간 나올 때 되게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약간 그런 여성상으로 발전이 점점 돼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제시나 보핍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좀 깨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의 추천 각도는 180도입니다. 제가 인생 영화라고 할 게 많이 없는데 진짜 토이스토리만큼은 매 편마다 신선한 감동과 제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저의 인생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180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주먹왕 랄프입니다. 이 영화는 오락실 게임의 악당 캐릭터인 랄프의 이야기인데요. 1탄은 호감 영웅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게임을 이탈하는데 그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고 2탄은 고장난 오락기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세상에 접속하면서 생겨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선 랄프는 1탄, 2탄밖에 없는 짧은 시리즈지만 이 시리즈 사이의 기간이 7년이나 걸려서 2탄이 좀 묻힌 것 같아서 아쉬운데 1탄도 그렇고 특히 2탄으로 갈수록 상상력이 굉장히 기발해요. 그리고 1탄은 오락실 게임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재밌을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이 재미없는 건 아니지만 2탄은 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탄이 조금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탄은 원래 좀 그런 법이긴 한데 스토리 자체는 2탄이 조금 더 아쉬워요. 아무래도 신선함도 1이 좀 더 큰 것 같고 2탄이 조금 아쉽다는 걸 좀 유념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추천 각도는요 135도. 신선함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한테 가장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천해드릴 영화는 주토피아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주토피아에 주인공 주디가 경찰이 돼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토피아에서는 육식동물이 갑자기 포악해지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게 되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디와 닉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은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큰 동물과 작은 동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약자와 강자가 살고 또 부자와 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그런 걸 되게 잘 담아내요. 두 번째는 이제 주디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되게 귀엽고 작은 그 토끼가 그 엄청 포악한 경찰이 되겠다고 나서는데 되게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거든요. 그럼 자꾸 열이니까 무시를 하는데 그걸 다 무찌르고 큰 동물들도 다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되게 주디에 대한 그런 호감이 엄청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주디도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중간 실수를 몇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디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주인공이 일단 보통 잘못을 잘 안 하는데 그 영화에서만큼은 주인공이 잘못을 하고 또 그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디랑 닉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둘의 케미가 너무 좋고 닉은 어디 닉 같은 사람이 없는지 찾고 싶습니다. 닉 처돌이로서 닉이 또 한 번 저의 마음을 앗아갔습니다. 이 여우 같은 사나이. 여우잖아. 여우입니다. 닉 때문에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또 요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각도는 170도.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봤다면 이건 약간 어린아이가 볼 때보다 어른이 봤을 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다음 영화는 모아나입니다. 모아나는 모투누이 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바다로부터 선택된 모아나가 저주를 풀어줄 전설의 영웅 마우이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바다와 물에 대한 묘사가 진짜 디즈니가 엄청 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대단해요. 모아나가 바다로부터 선택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바다와 교감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애니메이션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볼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OST. 이건 안 본 사람이더라도 이 OST는 들어봤을 건데 한국 제목으로는 언젠간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희망을 되게 담은 노래라 이 영화 자체의 그 주체적인 내 삶을 찾아가는 내용 자체랑도 엄청 잘 맞고 에너지를 주는 노래? 그래서 엄청 힘이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댓글이 이 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가출곡이다. 그리고 뭐 단 하나의 조금 어색한 포인트를 잡자면 좀 익숙한 디즈니의 그런 남성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난 모양새예요. 마우이의 모양새가 덩치가 되게 엄청 크고 몸에 그런 문신이 엄청 많고 그게 좀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사실 바꿔서 생각하면 모아나도 사실 여성 캐릭터로 이때까지 디즈니 픽사에 등장한 것 치고는 새로운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절대 방해가 크게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추천 각도는 160도 이렇게 줬던 이유는 이 영상을 방 안에서 보기만 해도 되게 휴양지 기분이 나는 아무튼 에너지를 좀 주는 영화. 다음 추천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5가지 감정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일단 먼저 감정이 구슬에 담겨서 표현된다는 그 설정, 그리고 감정 컨트롤 본부에 그런 구슬들이 모여서 우리의 기억들을 좌우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좀 한국판으로 좀 비슷하다면 유미의 세포들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막 옛날에는 유미의 세포들을 따라한 거다 인사이드 아웃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미의 세포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설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설정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근데 중간에 슬픔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암 걸리는 짓을 좀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해요. 말을 좀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화가 나고 슬픔이가 너무 답답한데 이 슬픔이가 주는 또 교훈이 좀 마지막까지 있거든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뭐 그런 나쁜 감정들을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안 가지려고 노력한다거나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 영화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내 인생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다. 다 그런 감정들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라서 되게 의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영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슬픔이랑 기쁨이 특히 두 가지가 감정이 제일 대립이 되다 보니까 두 명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외에 막 버럭이나 까칠이나 이런 애들도 굉장히 귀엽고 더 보고 싶은데 걔네들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왔다는 점이 전 좀 아쉬웠어요. 어차피 5명 주인공이었는데 뭔가 둘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 3명은 조금 중간 조연 약간 나가리 느낌으로 조금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 2편이나 3편쯤에는 그 나머지 3 감정들도 되게 중요한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의 얘기도 다뤘으면 좋겠다? 아니면 쿠키 영상이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그 감정인 아이가 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된 것 같고 좀 더 성인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버럭이나 그런 게 아주 더 섬세하게 표현할 감정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디즈니한테 제가 조언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어린애가 한번 팁을 한번 겪어보면은 바로 버럭이가 중심부를 잡게 될 겁니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그래서 제 추천 각도는 140도고 요즘 자주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지나치게 너무 많이 표현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잖아. 마지막 추천 영화는 업입니다. 업은 집에 수천 개의 풍선을 매달아서 파라다이스 폭포로 날아간 칼과 러셀의 모험 이야기인데요. 이 칼과 러셀이 이제 노인과 아이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신선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인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2009년인가 나왔는데 지금 10년째인데도 저희가 계속 추천할 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는 영화인 점에서 확실히 그런 감성을 공략하는 포인트가 철저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한국인들만 노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한국 더빙판에는 이 칼 노인의 목소리가 이순재 배우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그 안에 내용 문화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스카우트 얘기나 이런 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더빙으로 들었을 때 그 이순재님의 목소리가 게임 우리의 감성을 엄청 올려준달까? 사실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내용 자체는 모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칼의 목소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성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화가 매력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그 뭐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자본이라는 그 칼의 결혼 생활을 일대기를 그린 짧은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그 장면이라서 사실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 자체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 볼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면 그 4번부터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볼 때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게 끝날 때 마지막에 슬픈 장면들이 나와서 우는데 결정 때. 아니 근데 이거는 처음 5분부터 울어요. 울고 시작합니다. 울고. 아까 말한 그 4분이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 감성 타격을 좀 입은 다음에 시청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 추천 각도는 150도. 인류애가 좀 떨어질 때, 내가 인류애를 좀 춘천해야겠다고 느끼실 때, 그럴 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희의 추천 각도의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만의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추천 각도도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의 친구까지 활동 부탁드렸는데 요즘 좀 뜸하신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활발한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활동이 다들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화가 납니다. 그럼